장단기 금리차가 역전 직전에 와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전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과연 경제위기가 언제 오게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2월달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관련된 컨텐츠를 올려드렸죠. 근데 지금 그때보다 더 극심하게 역전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된 이후에는 이 빨간색 네모칸처럼 위기 구간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역전 이후 위기, 역전 후 위기, 역전 위기, 역전 후 위기. 예전부터 본다면 100% 확률은 아니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2000년 이후에는 거의 100% 확률로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그리고 제가 근황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제가 건강 문제 때문에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영상을 못 올렸는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목소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이걸 좀 확대해 보니까 0에 육박한 상태예요. 이런 추세라면은 며칠 안 가서 역전될 가능성이 엿보이죠? 거의 0에 근접합니다. 그럼 증시와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닷컴버블 역전 후 횡보하다가 금리차는 다시 벌어지죠. 하지만 이때부터 증시는 하락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마찬가지예요. 역전되고 반등한 시점부터 증시는 하락. 코로나 팬데믹 역전 찍고 반등하면서 이때부터 얼마 안 가서 증시는 하락.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나서 반등하는 시점, 이 시점이 거의 증시의 고점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시점, 여기부터 하락, 또 여기, 이때 물론 좀 더 오르긴 했지만 거의 고점 부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장단기 금리 역전됐는데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죠. 실제 이런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 일 없이 증시가 잘 올랐어요. 그냥 루머였구나, 틀릴 때도 있구나, 넘어갔단 말이죠. 근데 얼마 안 가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 위기가 찾아옵니다. 2000년도 이후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신뢰도 100%라는 겁니다. 실제 주가의 고점, 장단기 금리차 역전 후 머지않은 시점이었다. 그리고 경제위기, 이 메커니즘이 뭐냐면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 아무래도 장기 국채가 금리가 더 높아야겠죠. 오래 보유해야 되니까 12개월 예금금리가 2개월 예금금리보다 높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장기 금리가 당연히 높죠. 그런데 미래 경기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장기채 금리는 떨어지고 단기채 금리는 올라갑니다.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약간 다릅니다. 2년물 국채 올라가죠?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10년물 국채는 어떨까? 10년물도 올라요. 떨어진 게 아니죠. 근데 왜 장단기 금리차 역전 직전까지 갔냐? 2년물 국채 금리가 긴축, 금리 인상 기조에 의해서 워낙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에요. 경기 침체 우려에 의한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더라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니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10년, 2년 장단기 국채 금리보다 좀 더 경기 침체를 명확히 반영한다는 10년과 3개월물 국채 금리, 오히려 간격은 벌어지고 있죠. 10년과 2년은 지금 이런 모습이었죠. 반면에 오히려 10년과 3개월물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경기 침체가 걱정 없는 상황이다, 호황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연준 정책으로 인해서 장기채 금리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양적 긴축을 통해서, 그리고 10년물 국채, 2년물 국채 수량 조절을 통해서, 시장에 풀고 쪼이는 수량 조절을 통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결과 대 원인의 문제이긴 합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무조건 경제 위기가 오는 거냐? 아니면 그 요인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거냐? 원인을 우리가 바꿈으로 인해서 결과를 바꾼다면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거냐? 원인이야 어쨌든 결과만, 역전만 되면은 무조건 경제 위기가 오는 거냐? 이건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 기존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기존 메커니즘과는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S&P 500 연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3년 상승, 1년 하락, 2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분명히 하락할 시점이 됐다고 제가 올해 연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5년 이동평균선과의 이 이격,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간격, 이게 아주 크다. 한번 내려와서 만나긴 만나야 된다 말씀드렸죠. 올해 내려와서 만나든 내년에 이동평균선이 올라가서 내년에 만나든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한 모습이죠. 이 이격도가 사상 최대치였어요.
190배에 근접을 했었는데 올해 조정이 일어나면서 이격도가 150 정도로 다소 줄어든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150 이것도 여전히 사상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수치죠. 작년이 너무 높았던 거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갈 텐데 10년 이동평균선과의 지금 이격도 높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다. 또 공교롭게 그 시점이 내년 초라던가 중반기라던가 장단기 금리차가 만약에 이번에 계속 하락을 해서 역전이 된 상태에서 다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로부터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증시 고점이 올 수 있다.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주가 상승이 매우 가팔랐기 때문에 이격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단기 금리차를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연준이 긴축 혹은 국채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장기 금리를 상승시킨다면 금리차가 정상화될지 다시 이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 혹은 역전까지 일어날 수 있을지 그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면 조심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투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가능성을 높이는 게임이에요. 투자 승률을 40, 50, 60%, 70%, 80% 이렇게 올려나가는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이 이렇게 복리로 증가하겠죠.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면은 이것도 가급적 우리가 회피하고 리스크 해칭을 해서 나쁠 건 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확률이 10%, 20%, 30%라도 있다면은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평생 하는 것이다. 결국에 단기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잘하면서 잃지 않는 사람, 평생 동안 꾸준히 자산을 쌓아가는 사람, 내 그릇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사람, 이 결국 이기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직전에 와 있다는 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 이게 만약에 바로 그냥 역전이 돼버린다면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들어 올려진다면은, 혹은 좀 시간차를 두고 좀 나중에 역전이 이루어진다면 내년 중반 이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시점을 맞추진 못하지만 어쨌든 위기의 전조가 될 수도 있는,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원인, 단기물의 국채금리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장기물의 국채금리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의 차이점이고, 또 하나 10년물과 3개월물, 이 차이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차이. 그리고 워낙 이번에는 양적 완화, 양적 긴축 속도가 둘 다 워낙 가파랐기 때문에, 또 지금 전쟁 이슈도 있죠. 인플레이션 이슈, 여러 가지 과거와는 다른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준이 정책적으로 장기물 국채금리를 올려놓을 수 있다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을 막을 수 있을지, 이것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5년 이동평균선에 닿지 못한 지 꽤 됐어요. 2년 동안 닿지 못한 상황이죠. 언제가 됐든 한번 다시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잃지 않는 손실 없는 투자 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데 어떤 거보다, 돈보다, 성공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이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음식 잘 드시고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투자하시는 상생효과TV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